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3 9월 모평, 그 중에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문제 중에 먼저 언어에서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15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화면을 작게 해드려야 다 보일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기억에서 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미 변화를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세국어의 어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2달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중세국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변화 양상에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그리고 의미 이동이 있었죠. 먼저 의미 확대의 경우에는 중세국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보다 현대에 왔을 때 그 포함하는 의미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고요. 의미 축소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더 넓은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영역이 좁아진 경우, 그리고 의미 이동은 완전 과거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켰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어리다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다 라는 의미였지만 오늘날에는 나이가 어리다, 영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죠. 이러한 경우가 의미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리을을 함께 살펴볼게요. 기억. 영감은 중세국어에서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를 뜻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 및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짚어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요, 정삼품, 종이품 이런 특정 벼슬아치만 뜻했었어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요, 그냥 급수가 높은 모든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 혹은 나이가 많아서 중년이 지난 남자를 모두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 확대예요? 축소예요? 이동이에요? 의미가 확대됐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럼 의미 확대에 기억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3, 4, 5에는 기억이 없어서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짐승은 중세국어에서 살아있는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 자, 살아있는 생물 전체에서 인간을 제외한 동물. 의미가 확대됐습니까? 축소됐습니까? 이동했습니까? 의미가 축소됐다. 그쵸 여러분? 그런데 1번, 2번에서 더 이상 가릴 수가 없겠네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는 중세국어에서 손을 씻는 일을 가리켰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손이나 얼굴을 씻는 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손만 씻는 일을 가리켰는데 손 포함해서 얼굴까지 씻는 일을 가리켰어요. 그러면 의미가 확대됐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리을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제가 제시한 이 단어가 나왔네요.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의 뜻이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쓰인다. 자, 기억에서 디귿의 단어들은요, 뭔가 겹치는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다의 경우에는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일절 없죠. 그쵸, 여러분? 의미 이동이 되겠습니다. 의미 변화라고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모평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래에 확인되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모두 나타나 있는 선지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결합 유형이 모두 반영된 문장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늦게나마에서 늦게는요, 여러분 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조사는 어미나 부사 바로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은요, 여러분 보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을 같은 경우는 만은 이제 보조사. 그 다음에 을은 격조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만 봅시다. 자기한테만은 여러분 어떠한 형식인가요? 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와는에는 여러분 무엇이 쓰였죠? 그와는에는 적어드릴게요. 그와는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편지만으로에서는 보조사와 격조사가 쓰였고 연락을은 그냥 조사 하나 쓰였네요. 자, 그렇다면 보조사와 격조사의 조합, 격조사와 보조사의 조합이 모두 쓰인 것은 2번 선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꽤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매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파트에서는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틀리지 않는 꼼꼼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화면 크기상 지문과 문제를 모두 담을 수는 없어서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가 지문을 바탕으로 1번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를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선지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선지를 적절히 잘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자막을 삽입하여 시청자에게 유용한 일상 정보를 함께 제시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화막에 어떠한 자막이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자막은 이거 땡땡방송이라는 이 로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뭔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자료의 생산자를 밝히는 거죠.
우리 뉴스가 만들었다라는 자료의 생산자를 밝히는 것이지 5번 선지처럼 뭔가 특정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빨리 풀려고 하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 실전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조금 더 주의 깊은 풀이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